우리는 어째서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는 말,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삶의 당연한 원칙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혹시 그 친절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나아가 누군가에게는 이용당하는 빌미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중장년이 될수록 오랜 시간 굳어진 이런 친절의 습관이 오히려 나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친절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오래된 고민에 대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 듣기엔 다소 도발적일 수도 있는 해답을 던져주었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마라. 꽤나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 이 한마디. 대체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조언을 남겼을까요? 그의 독특한 철학적 세계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타인을 향한 과도한 기대는 결국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던 거죠. 마치 햇빛을 쬐고 싶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고슴도치들처럼 말입니다. 그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줍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로 몸을 녹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만 너무 깊이 얽히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딜레마를 꿰뚫어 보았고 그 해법으로 적절한 거리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들기도 하죠.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에도 파격적이었지만 19세기 유럽 사회의 위선과 가식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독한 서재에 앉아 인간의 본성과 삶의 고통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그의 염세주의적 철학은 결코 세상을 비관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도발적인 조언을 단순한 불친절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마음이 나 자신을 갉아먹는 지경에 이른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친절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이 현대 심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친절의 역설에 빠지게 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다소 도발적인 조언, 즉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말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지혜로운 첫걸음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타인의 시선에 갇혀 나를 잃어버리는 친절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친절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친절의 역설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중장년층이 이 조언을 왜 실천하기 어려운지, 또 왜 실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곤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마음, 즉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중 하나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승인 욕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주변과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를 받으며 살아왔으니,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지나쳐서 나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몰두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나의 소중한 에너지가 고갈되고 결국에는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는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절의 역설이 아닐까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이러한 친절의 역설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사회적 체면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야 한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우리를 옭아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심코 넘겼던 불필요한 부탁이나 불편한 모임에도 억지로 참여하며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불필요한 연락에 시달리거나 정작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채 그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면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삶의 활력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존중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과 품격 있는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결코 불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자기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참여하는 대신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면서도 온화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마음의 여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듯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죠.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단순히 남에게 불친절하라는 이기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확보하는 지혜인 것이죠.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허우적대기보다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평온하고 품격 있게 다가올까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몰입하는 삶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삶에 대한 깊은 평온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듯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단순히 타인에게 불친절하라는 이기적인 충고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제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배분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에 깊이 집중하라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이에게 무한정 친절을 베풀며 소진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아낌없는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힘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가 흔들림 없이 빛을 내듯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허우적대기보다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을 갖춘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평온하고 품격 있게 다가올까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몰입하며 살아가는 삶.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선물하며 삶의 여정 속에서 깊은 평온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던진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말라는 다소 도발적인 조언은 다름 아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깊이 깨닫고 불필요한 관계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한 자기 존중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라는 강력한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갇히는 대신 오롯이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용기 있는 선언이 되어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친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했던 지난 날들을 수없이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아쉬움과 공감, 그리고 깊은 반성을 통해 이제는 나를 지키고 귀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굳건한 결심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함께 탐험한 이야기는 모든 관계에 완벽하게 대응하려 애쓰다 지쳐버린 현대인들, 특히 오랜 사회생활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왜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듯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과감히 줄이고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보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담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먼저 단단하게 서야만 마치 든든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타인에게도 진정성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나를 채워야 비로소 남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 각자의 몫이며 바로 그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품격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인생의 고통을 줄이는 또 다른 지혜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 무심코 흘려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 속에서 찾아낸 깊은 공감과 자기반성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겁니다. 과거의 후회나 불편함은 뒤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며 소중한 에너지를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크나큰 해방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주변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소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이죠.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오직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비로소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내면의 문이 활짝 열리듯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용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거절이라는 행위를 넘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기 선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죠.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과 평온을 우선시하는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존중과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온전히 나의 기준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함께 탐색했던 아무에게나 친절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넘어선 깊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다단한 사회생활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현대인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돌볼 틈 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지쳐버린 중장년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그의 조언은 마치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등대가 되어주듯 불필요한 감정 소모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비로소 나를 위한 관계 재정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는 결코 차갑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안에 고갈되지 않는 샘물 같은 에너지를 먼저 채워야만 그 풍요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마치 속이 꽉 찬 열매가 더 향기로운 법이듯 내면이 단단히 여문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배려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굳건히 서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신을 돌보고 채우는 행위가 결국 더 넓은 범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깨달음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소중한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과연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줄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입니다. 이 모든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 각자의 몫이며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결정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을 테죠. 바로 그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품격 있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의 실현이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단단하고 평온한 내면을 가꾸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인생의 고통을 줄이는 또 다른 지혜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